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다섯 번째는 변압기의 극성입니다. 극성. 그 우선 이제 극성이 뭐냐, 이제 그거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극성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가. 자, 순간에 1차와 2차 양단제 나타내는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낸다. 유기전력의 방향. 자, 이 방향이 이제 같은 방향이면은 뭐예요? 같은 방향이면 감극성이고요. 서로 반대 방향이면 뭐다? 가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감극성이 표준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상에 보면 이제 고압측이에요. 자, 고압측에 대문자 V와 대문자 U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압측이고, 저압측에는 이제 스몰 U와 스몰 V와 스몰 U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무슨 극성? 감극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압측에 봤을 때, 여러분 보시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요거 이렇게 세워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워서 보면, 얘가, 자, V고 얘가 U가 이렇게 되겠죠. 단자가.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U가 있을 때, 요걸 갖다 우리나라가 쓰는 표준입니다. 자, 이게 감극성. 오른쪽에 U가 있다,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대문자 U가 있을 때, 자, 이게 감극성의 표준이 된다. 라는 거, 자, 그 관계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얘가 이제 고압이에요. 고압측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또 연결해서 전압계 V수를 갖다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자, 요걸 갖다 연결합니다. 요렇게 해서 이 변압계의 이제 극성을 갖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V수라는 이제 전압계에서 만약에 V1과, 자, 저압측에 걸리는 V2의 전압의 차를 갖다가 읽어버리면은 이제 요거는 감극성이라는 거고, 만약에 합의됐다 그러면 요거는 뭐야? 가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뒤쪽에 나와요.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무엇을 갖다 알아야 되냐? 딱 하나. 고압측에 봤을 때 오른쪽에 고압측에 봤을 때 오른쪽에 뭐가 있다? 대문자 U가 있는 거. 자, 대문자 U가 있고, 그 다음에 UU, VV 이렇게 같이 표시된 거. 요거를 감극성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감극성이 표준이다. 자, 나오죠? 네, 그림상에 봤을 때는 UU, VV 이렇게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고압측이고 얘가 저압측이죠. 고압측에서 봤을 때 바로 어떤 거? 오른쪽에 U가 있는 건 표준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또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우리는 이제 VUE, 스몰 V, 스몰 U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이 위아래 바꿔가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스몰 U, 스몰 V.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걸 다 표기를 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 이런 형태를 갖다가 표준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서적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다 해놔요. 책마다. 그렇지만, 딱 표준은 딱 하나.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바로 고압측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U가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표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압측과 저압측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권수비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권수비가 A가. 그렇죠? A가 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권수비 같은 경우는 항상 뭐예요? 2차 전압분의 자, 1차 전압이다. 이렇게 이제 비를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압측에 만약에 200V 전압이 걸리고, 자, 전압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자, 권수비가 만약에 200대 자, 105다. 200대 100이다. 200대 100. 그렇게 권수비가 있어요. 이게 권수비야. 그럼 얘는 이제 권수비가 얼마예요? 자, 2가 되겠죠? 그러면 저압측에는 얼마큼의 전압이 걸리겠어요? 자, 고압이 200이니까 저압측에는 200의 절반이니까 자, 2로 나눠주면은 10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V수라는 전압계는 얼마 읽어내요? 자, 200이라는 전압에서 자, 100이라는 전압을 빼주면은 자, 바로 100V 전압을 지시를 하겠죠. 이게 바로 감극성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철심이 있고 여기다가 코일을 갖다 감겠죠, 그죠? 이렇게 코일 갖다 감아요. 자, 그러면 권선을 어떤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감는 거예요. 감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또 이렇게 연결하죠. 극성 정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 이 부분과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전압계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다음에 U, 자, V. 그러면 여기가 스몰 U, 스몰 V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속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자, 여기서 전류가 흘러갈 거니까 자, 자속이 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자속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속이 이동을 하겠죠? 파이란 자속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기전력이 E1 기전력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자, E2라는 기전력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I2라는 전류가 이렇게 자, 흘러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I1이라는 전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뭐다? 바로 감극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이제 기전력의 극성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자, 요게 감극성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바꿔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적이 이렇게 표시되는데, 왜냐면 서적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발전된 게 아니라 외국에서 발전된 걸 갖다 가지고 이제 들어온 게 많다 보니까 자, 외국 내용 그대로 실려 있는 게 많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극성 형태 바꾸려면 어떻게 돼? 얘가 자, V고 얘가 U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 여기가 뭐예요? 자, 요 놈이 이제 V다.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자, V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뭐가 돼? 이렇게 자, U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대로.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U면 얘도 U, 그다음에 V면 얘도 V. 자, 얘가 V다 그러면 여기가 V. 자, 얘가 U다 그러면 이것도 자, U.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감극성이에요. 감극성. 다음 가극성입니다. 가극성 같은 경우 이렇게 대각선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각선으로. 그러면 이제 가극성 같은 경우는 자, 또 어떻게 이제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전력 2원, 여기 기전력은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 전압계가 자,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다음 아래쪽은 이렇게 결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게 이제 가극성인데요. 자, 가극성은 자, 바로 여기 걸린 전압과 여기 걸린 전압의 자, 합으로 지시하게 된다. 그죠? 얘가 자, V1이고 얘가 V2라 그러면 요 전압은 자, 바로 V1 플러스 V2라는 이런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고압측과 저압측. 그래서 지금 보면 코일 갖다 감는 게 다르죠. 얘는 이렇게 감았고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밑으로 와서 자, 감아 돌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코일을 갖다 서로 이제 반대로 감게 되면 자, 여기를 갖다 관통하는 자속은 이렇게 됐지만 자, 그러면 자속의 이동 방향과 자, 서로 반대가 되다 보니까 감극성하고는 자, 여기서는 요 기전력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자, 되겠죠. 그죠? 구성 자체가.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각선으로. 그다음 요 놈과 요거에 어떻게 되어 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극성인데 자, 우리는 요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실제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상대적으로 전압이 낮게 걸리기 때문에 감극성에 비해서 전압이 작다 보니까 주로 감극성을 사용을 하는 건 특성이. 자, 됐죠? 이런 정도만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델타 결선에서 첫 번째 결선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구성되는 게 자, 바로 델타예요. 자, 요게 하나, 요게 하나. 그러니까 각각 이제 단상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세 개가 이렇게 자, 접속이 되어 있는 거죠. 구성작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자, 뭐예요? 바로 오른쪽이 기본적으로 자, 고압 측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뭐예요? 오른쪽이 자, U라겠습니다. 표준으로 갖다 표현하면. 그러면 얘가 이제 V1, 얘가 U1. 그렇죠? 자, 그럼 얘가 U2, 얘가 자, V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자, U3, 여기가 V3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감극성이 했으니까 자, 스몰 U, 스몰 V, 자, 스몰 U, 그 다음에 스몰 V, 자, 스몰 U, 자, 스몰 V, 그죠?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 이 저압 쪽에 봤을 때는 스몰 U1하고 어떤 거하고 스몰 V3하고 결선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몰 V1과 스몰 U2가 접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몰 V2하고 스몰 U3가 이렇게 접속이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델타예요. 델타.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회로 상태로 이제 그리게 되면, 회로에서, 자, 이 델타는 어떻게 됩니까? 삼각결성이다라고 하죠. 그죠? 삼각형 형태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델타. 그 다음에 자,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자, 델타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상으로 표현되는 걸 갖다가 실제 결선도상으로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요거 갖다 낼 때는 반드시 자, 뭐가 되도록 바로 감극성이 되도록,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극성이 되도록 결선을 해준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선간전압, 상전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요 변압기 얘가 1차, 2차니까요. 자, 어쨌든 똑같은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델타에서 표현할 때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자, 선간이죠? 선간.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상전압이죠. 그죠? 자, 얘도 상전압이고 요것도 상전압이 되고요. 여기에 흐르는 것이 선전류, 여기에 흐르는 것이 상전류, 요것도 상전류, 여기에 흐르는 것이 상전류.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선전류, 요거 선전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회로에서 표현했다 하면 선간전압은 자, 선간전압은 자, 이 선에서 걸리는 전압이나 상간에 걸리는 전압이나 똑같죠? 그래서 자,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다. 상전압인 VP랑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죠? 요거는 뭐니까? 자, 바로 델타 결선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상의 임피던스가 존재하죠. 상간의 임피던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 자, 그러면 상전압은 자, 상전압은 어떻게 표현해요? IP 곱하기 Z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이 IP는 뭐예요? 바로 상전류가 되겠습니다. 상전류. 그 다음에 이 Z는 자, 임피던스. 그렇죠? 자, 이런 식에서 이제 선간전압과 상전압을 표시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선전류, 상전류에 자, 선전류와 상전류 관계인데, 델타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자, 선전류를 갖다가 IL에 가면 선전류.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자, 이 전류와 이 전류의 자, 벡터의 합이죠. 그렇죠? 자, 벡터 합. 벡터 합이라는 얘기는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인데 얘는 반대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거에 반대로 가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다. 그거의 벡터 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벡터들을 갖다 그려서 해석을 해보면 선전류는 자, 바로 상전류의 루트 3배이고 해당되는 각도는 뭐예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즉 선전류가 상전류보다도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자, 이건 몇 도? 30도 자, 위상이 뒤지게 되죠. 선전류가. 자, 뭐보다? 상전류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림 어떤 그림이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상전류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자, 뭐예요? 선간전류고. 그 다음 여기는 30도, 그죠? 벡터도 그렸을 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위상차가 30도의 위상차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이게 선전류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들어가면
누수3에다가 상전류라는 것은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이죠. 패드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거 다 있어가면 누수3 그 다음에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은 자, 여기서 뭐랑 같으니까 델타는 선간전압과 똑같으니까 자 바로 누트3 Z분의 VL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차, 2차에서 자 1차, 2차 1차 대 2차 자 A 대 1 그리고 뭐가 나요? 자 바로 권수비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제 권수비가 나왔을 때는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권수비 3상일 때는 반드시 상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렇죠? 2차 상전압분의 1차 상전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상전류분의 2차 상전류의 비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자, 반드시 알아두야죠. 네, 중요한 겁니다. 요게 델타다. 자, 그러면 이제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자, 바로 제3고조파가 요 델타 결선례를 순환하기 때문에 자, 바로 외형이 생기지 않는다. 즉 비정연파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연파 기전력을 유기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델타의 장점이에요. 두 번째가 한 상이 고장이 나면 나머지 두 대 갖다가 V 결선은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나, 자, 둘, 그다음에 자, 세 대. 이렇게 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게 고장이 났다는 얘기예요. 고장이 나면 나머지 이제 두 대 갖다가 이제 삼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각 변압기의 이제 상전류가 선전류의 누트 3분의 1이 된다. 자, 그렇죠? 상전류는 이제 누트 3분의 1의 선전류가 되는 거죠. 선전류는 상전류 누트 3배가 되니까. 그래서 대전류에 적당하다. 대전류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변압기가 만든 전류보다도 큰 전류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전류에 적합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단점.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성점 이제 접지하는 것이 Y결선인데, 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락사고 났을 때 검출이 곤란하다. 권수비가 다른 변압기를 결선하면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각상 임피던스가 다를 때 삼상 부하가 평행이 돼도 변압기 부하 전류는 불평행이 된다. 즉 삼상 부하가 평행이 되면은 이제 각상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히 흐를 텐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부하 전류가 불평행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임피던스가 달라졌을 때. 자, 두 번째는 이제 YY 결선입니다. 자, 여기 이제 결선도인데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얘가 이제 중성점인데 그거를 자, 이렇게 접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고압측이니까 자, V, U. 그다음에 여기는 U2, 자, V2, 자, U3, 자, V3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이 V1, V2, V3를 갖다가 다 공통으로 이렇게 자, 점퍼를 갖다 한 거예요. 점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렇게 나가면은 얘가 지금 뭐가 돼요? 중성점이 되죠. 중성점. 그 다음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반대쪽도 이제 스몰 U, 스몰 V, 자, 스몰 U2, 스몰 V2, 자, 스몰 U3, 자, 스몰의 V3에서 자, 스몰 V1, 2, 3를 갖다가 묶었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마찬가지 극성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YY 결선인데, 자, YY 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또 이제 표현을 할 수,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립니까? YY?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요게 1차. 그 다음에 자, 2차. 자, 1차, 2차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가 상전압이죠. 얘가 상전압, 요것도 상전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것이 뭐예요? 얘가 선간전압이고요. 자, 근데 여기 걸리는 것이 선전류고, 그렇죠? 자, 이것도 선전류. 근데 여기가 이제 상전류가 되는 거죠. 상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여기도 상전류, 요것도 상전류. 자, 똑같은 데 상전류가 이렇게
자, 흐리게 됩니다. 근데 델타의 특징을 갖다 보게 되면 선간전압 이제 상전압인데, 자, 델타는요, 우리 이제 선간전압은 상전압하고 자, 무슨 관계 있죠? 누트 담배 관계 있고요. 위상은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즉 요거는 30도가 돼서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도 30도가 위상이 앞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선간전압이고, 자, 얘가 상전압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30도가 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도 위에 있어요.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제 임피던스가 부하 쪽의 임피던스가 전부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자, 임피던스, 즉 변압계 임피던스가 있을 때, 요건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바로 루트 3에다가 자, 요 상전압이라는 것은 상전류에다가 자, 임피던스를 곱해 준 것과 같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또 가능하죠. 선간전압, 상전압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상전압은 자, 상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선전류, 상전류가 있는데, 선전류, 상전류. 그림에서 보면은 이 변압기를 만든 상전류가 그대로 이제 선을 타고 갔죠. 그러니까 이 Y 결선에서는 자, 바로 선전류가 상전류와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같습니다. 자, 그럼 상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이죠. 자, 조금 더 써볼까요? 자,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이라는 것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바로 이제 루트 3 임피던스분의 자, 뭐랑 같다? 선간전압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뭘 때? 자, 바로 Y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자, Y일 때 선전류와 델타일 때 선전류의 크기. 그래서 자, IY와 I 델타를 비교해 보면 어떤 특성이 되느냐. 우리 델타 결선일 때는 루트 3에다가 임피던스분의 VL로 표기했고요. Y 결선 같은 경우죠. 자, 루트 3의 임피던스에다가 VL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하고 지워지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 바로 루트 3분의 1이니까요. 그럼 루트 3 제곱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얼마 나오냐? 3분의 1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Y와 델타 결선은 몇 배 차난다? 3배 차난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 Y로 결선하면 델타 결선에 비해서 전류가 3분의 1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가? 선전류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내용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회로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내용 자체가. 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볼게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제 내용 갖다 보니까.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차 전압, 2차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위상차 존재하지 않죠? 자, YY 결선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자,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1차도 Y고 2차도 Y 결선이니까 자, 똑같이. 그 다음 1, 2차 모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으며 고압의 경우에 이상전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다음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배 1배다. 여기 중요하죠? 절연이 쉬워서 고전압에 유리하다. 특징. 자, 단점으로서는 제3고접파 전류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기전력의 파형이 3고접파를 포함한 외형파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델타하고 차이점이죠. 델타는 이제 3고접파 순환 전류가 있어서 이게 나오지 않지만 Y는 순환 통로 자체가 없어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 바로 이런 3고접파를 포함한 외형파가 된다는 겁니다. 중성점 접지 시 3고접파 전류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생긴다. 그렇죠? 얘가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YY는. 부하 불평에 의해 중성점 전위가 변동해서 삼상전압이 불편을 일으키므로 송배전 계통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잘 쓰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YY 결선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런 장단점을 다 뭐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실기 가면 또 실기가 또 그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 때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그런 것만 좀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제 Y 델타 또는 이제 델타 Y입니다. 근데 Y 델타 또는 델타 Y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가 생겨요? 자, 위상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Y 델타. 요게 이제 그림상에 보면은 얘가 뭐예요? 얘가 델타고요. 얘가 Y가 되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델타 결선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선간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죠? 그렇죠? 선전류는 루트 다음에 상전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각도는 마이너스 몇 도? 30도, 그죠? 선전류가 상보다 위상이, 자, 이렇게 뒤집니다. 근데, Y 같은 경우는 선간전압이 상전압에, 자, 루트 3배이고 30도가 앞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전류는, 자, 전류는 같아요. 그럼 봐봐요. 자, 이거 전압은 이제 각도가 몇 도? 자, 0도라고 볼 수 있죠. 0도 없으니까. 근데 Y 같은 경우는 30도가 앞서죠. 자, 따라서 델타 Y로 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자, 2차 측의 선간전압이 유상이 앞서죠. 1차보다. 그렇죠? 델타 Y 했을 때, 2차 전압이 앞서요. 선간전압이. 근데 이거를 Y 델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Y 델타를 하게 되면은 1차 측의 선간전압이 30도 이상이 앞서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Y 델타를 하든 델타 Y를 하든 간에 30도의 전압에 위상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어떤 특성을 갖다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화면상의 델타 Y니까 델타에서 Y로 가게 되면 델타 Y는 자,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은데,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야? 상전압을 갖다가 루트 3배 뻥튀기해서 보낼 수 있죠? 자, 즉, 뭐로 하게 되면, 델타 Y로 하게 되면 전압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그러니까 델타 Y는 보통 이것도 뭐한다? 승합이 되는 것이고요. 자, Y 델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Y 델타면 전압이 루트 3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강압이 되는 겁니다. 강압. 자, 이렇게 해서 Y 델타는 강압, 델타 Y는 승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장단점 보겠습니다. 장점, 한쪽은 Y 결선이니까 중성점 접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 자, 다음에 Y 결선 상전압은 선간에 루트 3배 1배이기 때문에 절연하기 쉽다. 전압이 낮아서 상해 절연이 쉽다. 1, 2차 중에 델타가 있어서 3고조파의 방해가 적다. 비전례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다. 자, Y 델타는 이제 강압용, 델타 Y는 승합용이다. 사용할 수 있어서 송전 계통에 융통성 있게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Y 델타, 델타 Y가.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델타 Y는 승합, Y 델타는 뭐 강압,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1, 2차 선간전압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생긴다고 해서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30도. 자, 또는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에 자, 위상차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일상 고장 시 전원 공급이 불가능해진다. 자, Y 델타, 델타 Y. 중성점 접지는 유도장애 초래한다. 자, 어디 쪽에서? Y 결선 쪽에서요. 자, 그 다음 이제 3당 출력입니다. 자, 변압기 이제 3당 출력은 보통 3VPIP예요. 자, 그러니까 상전압과 상전류를 곱해주면은 얘가 자, 일상 출력, 단당 출력이 됩니다. 자, 3당인데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요거는 이제 단위가 지금 뭐가 되느냐? 보통 KVA를 갖다 쓴다는 얘기. 용량은 KVA 또는 좀 크면은 MVA 이렇게 쓰겠죠. 자, 근데 요걸 갖다 뭐로 나타내면 바로 선으로 표현하면 루트 3의 VLIL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Y결선이에요. Y결선. 자, Y결선 같은 경우는 상전압은 자,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고 상전류는 선전류랑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3당 출력은 3VPIP 이런 관계에서 자, 3에다가 자, VP를 선으로 표현하면 루트 3분의 VL이 되는 것이고 자, IP는 IL 된다. 그렇죠?
자,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루트 3의 VL, IL이다. 이런 식의 관계가 나오죠. Y일 때는. 그 다음에 델타일 때는, 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자, 같죠. 그 다음에 선전류. 자, 이거를 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루트 3분의 선전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3의 VP, IP 관계에서 자, 3에다가 VP는 VL이고 IP는 뭐예요? 루트 3분의 IL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이것도 루트 3의 VL, IL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3당 출력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VV 결선이 됩니다. 자, VV 결선. 요거는 이제 뭐예요? 자, 두 대 갖다가 삼상을 만들어내거나, 자, 또는 델타로 운전하다가 하나가 고장 났을 때 나머지 두 대 갖다가 삼상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자, 바로 VV 결선이다. 이제 이런 결선이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자,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이제 델타 형태 돼 있다가, 그죠? 자, 그 하나가 자, 고장 나다 보니까 자,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원래는 여기다 하나 더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 자, 한 대가 더 있었죠, 그죠? 한 대가 더 있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헷갈리네. 자, 이거 하나 나가고 여기서 하나 나가고 자, 이렇게 하나 나가죠. 이렇게 된 건데 자, 여기서 하나가 자, 고장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가 고장 났다. 자, 고장 나니까 자, 요거 하나 하고 요건데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죠? 자, 하나가 고장 나서 끊어지다 보니까 요게 요렇게 자,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선은 자, 요렇게 자,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형태가 자, 나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VV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렸어요. 자, 요게 이제 VV 결선이에요. 그럼 이제 V 결선과 Y 결선, 델타 결선 비교해 놓은 게 좀 있습니다. 자, Y 결선 같은 경우는 선간이 루트 3배예요. 그 다음에 자, 전류는 같아요. 자, 3당 출력은 루트 3 VLIL, 자, 3 VPIP. 자, 요거는 이제 뭘로 표현했을 때, 자, 상으로 표현했을 때고요. 요거는 자, 선간으로 표현했을 때입니다. 그죠? 델타. 자, 델타는 이제 VL, VP 같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는 루트 3배고, 상전류에. 그 다음에 선으로 표현했을 때, 상으로 표현했을 때, Y랑 똑같죠. 같은데, 자, V 결선 같은 경우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고요. 선전류도 상전류와 같다. 아주 특이한 특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출력 자체가 루트 3 VPIP, 루트 3 VLI이다. 그러니까, 자, 루트 3 곱하기, 자, 뭐예요? 바로 전압기 자, 한 대 자, 용량이 되는 겁니다. 자, VPIP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 대략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러는 거죠. 원래 얘가 뭐예요? 원래 자, 이렇게 델타로 되어 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뭐예요? 자, 삼상부하. 그쵸? 삼상부하에 이렇게 자, 전류가 흘러간 얘가 A, 얘가 B, 요거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IA, 얘가 IB, 여기가 IC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자, 표형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IA나 IB나 IC나 자, 똑같은 전류가 흘러 들어가죠. 그죠? 3당이니까. 자, 그렇게 되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자, 손상이 됐어요. 고장 났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얘가 뭐예요? 자, VA라는 전압이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이제 VB라는 이제 전압으로 써보고요. 원래 자, 여기 있었던 거는 이제 VC라는 전압으로 자,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AB 사이, 그 다음에 BC 사이, AC 사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그냥 여기 상전압이 VA, 여기 상전압이 VB, 요거 상전압은 이제 VC로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자 표기를 합니다. 여기를. 그러면 전압의 이제 벡터도가 원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VA라는 전압이고, 그죠? 상전압이. 자, 여기 이제 VB라는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자, 여기는 뭐예요? VC라는 전압이죠? 자, 이거 전체가 각각의 몇 도? 자,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서,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A, B, C 상전압이 이렇게 되잖아요. 벡터도가.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전압하고, 자, 이 전압은 뭐예요? 결론 성간전압이죠. 델타 때는, 그쵸? 델타 때는 이거 같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고장났으니까 얘가 지금 없어진 거죠. 이 전압이. 그쵸? 그러면 요거를 갖다 이제 벡터로 갖다가 그리면 어떻게 돼요? 벡터. 평이동 시켜서 이렇게 자 합을 이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요 전압은 바로 어떤 거냐? A라는 전압과 자 B라는 전압의 합이죠. 그렇죠? 자 이런 이제 전압의 합이에요. 근데 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자 이 전압은 뭐가 됩니까? 바로 V라는 전압과 자 VB라는 전압의 마이너스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몇 도가 돼요? 전체가 120인데 여기가 절반이잖아. 그럼 몇 도? 60도가 되죠. 그러면 60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크기 같죠. 그러면 얘하고 같은 크기네. 자, 그러면 나머지 얘도 뭐예요? 똑같죠? 자, 그럼 얘가 60도고 얘도 60도가 됩니다. 그럼 얘 뭐예요? 정삼각형이 돼요. 내각의 각각 60도. 그렇죠? 정각형. 그러면 요 전압이나 요 전압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자, 이 전압도 뭐예요? 요 전압도 똑같은 크기의 전압이 되는 거니까 얘가 A상 전압, 얘가 B상 전압, 얘가 자, C상 전압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끊어져도 자, 벡터의 합에 의해서 C상의 전압이 나오게 돼요. 자, 문 얘기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원래 있던 델타하고 똑같은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 바로 선간 전압하고 상 전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네,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전류도 자, 원래 흘러던 전류. 그죠? 원래 흐르던 전류. 자, 이게 똑같은 전류가 이렇게 자, 흐르게 되는데 왜냐면 이 표형 부하기 때문에 자, 부하가 표형 부하다 보니까 자, 선에 흐르는 전류나 상에 흐르는 전류나 자, 변화 없이 그대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델타 같은 경우는 전류의 크기가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같아요. 이런 전압에 의해서. 그럼 이제 요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얘가 이제 벡터합으로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자, 전류도 똑같은 크기의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V결선할 때는 V결선 출력은 누수3 VLIL이나 누수3 VPIP나 자, 똑같은 크기를 갖는다. 됐죠?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의 비인데 어떻게 되느냐? 3당 출력, 여기 델타일 때죠. 델타일 때는 3VI인데 이게 뭐 이렇게 자 VPIP로 쓰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V결 출력은 누수3 VPIP예요. V결선시 출력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누수3분의 1이니까 0.577에서 이제 델타로 하다가 V로 하게 되면 출력이 자 대략적으로 한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출력이 뚝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용률이 어떻게 되느냐? 설비는 2대죠. 자, 2대 갖다가 3당 출력을 내는 거예요. V결 출력. 누수3 VPIP를 낸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의 이용률은 0.86이다. 이게 뭐냐? 한 대당 자, 가진 용량의 0.866배를 갖다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자, 몇 대를? 2대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2대.
자, 곱하기 0.866이니까 얘가 뭐예요? 1.73이고 요거를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루트 3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두 대를 갖다가 쓰는 거니까 자, 뭐가 돼? 출력이 루트 3P가 나오는 겁니다. 1.732배. 그래서 V 계산하게 되면 한 대당 이용률이 이렇게 0.866이 된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장단점, 장점은 델타에서 하나 고장 났을 때 두 대 갖다가 삼량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방법 간단하고 소용량이면 값이 싸서 삼성바에 널리 이용된다. 단점으로서는 설비 이용률이 86.6% 떨어진다. 원래 이제 100을 갖다 기준 잡았을 때 떨어진다는 얘기죠. 델타에 비해서 출력이 57.7%로 떨어지게 된다. 부하 상태에 따라서 2차 단자 전압이 불평이 될 수도 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3-65번에 절연이 용이하나 3고저파의 영향으로 통신 장애가 일어난다. 그럼 이거 뭐예요? 자, 바로 YY 결선을 설명하는 겁니다. 3건선 변압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3건선 변압기는 뭐냐? 바로 YY 결선을 하게 되면 3고저파 생기죠. 근데 3고저파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는, 자, 순환시켜서 제거할 수 있는 델타 결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YY 델타 결선에서 이렇게 되는 게 3건선 변압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철심이 있으면 여기다가 코일을 갖다 놓을 때, 자, 1차 쪽에는 이제 무슨 결선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 Y를 하고, 그 다음에 자, 2차 쪽에 이제 권선을 나눠서 여기 Y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델타로 하는 이런 이제 결선 3건선 하나, 둘, 세 개. 이게 3건선이에요. 자, 66번 보겠습니다. 전압비 30대 1의 단단몇기 3대를 1차 델타, 2차 Y로 하고 1차에 선간전압 3300을 가했을 때 무부하 2차 선간전압 어떤 거냐. 자, 그래 봅니다. 델타. 자, 1차, 자, 델타고요. 그 다음에 2차가 Y. 자, 이렇게 Y. 자, 아주 이제 간소화시켜서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이제 물어본 것이 무부하 2차 선간전압, 요거 얼마냐 물어봤어요. V2L 얼마냐. 그 여기는 항상 뭐가 있어요? 건수비가 있는 겁니다. 건수비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30대 1이에요. 그럼 건수비는 자, 30이죠? 2차분의 1차니까 30. 그다음 1차에 3,300 걸었다. 자, 1차 전압이 자, 3,300이에요. 그러면 요 1차 전압은 1차에 자, 뭐가 되겠어요? 1차 선간 전압이 되겠죠? 자, 봅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거 2차예요. 자, 2차 전압 무슨 결선? Y 결선입니다. Y는 루트 3 곱하기 V2P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우리 이제 건수비 따질 때는 뭐가 더 따진다? 상전압으로 따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핵심이. 그럼 이제 V2P는 A분의 V1P죠. 그렇죠? 루트 3에다가 자, A. 숫자는 30분의 자, V1P가 됩니다. 근데 1차 측을 보니까 1차 측은 무슨 결선이 델타죠? 델타 결선은 요거랑 같죠? 1차 선간전압하고.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 집어넣어? 3,300이 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나눠주면은 자, 110 루트 3 이렇게 나오네. 110 루트 3. 요거 계산하니까 자, 190 나온다. 그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구할 수 있죠? 계산 가능하시죠? 그렇게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건수비는 머릿속의 건수비는 상전압, 상전류 이걸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삼상일 때는. 알겠죠? 자, 68번입니다. 1차 Y고 2차 델타에 저번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대 1이에요. 단납몇기 3대가 있다. 자, 이 변압기군에 2차 단자전압 200, 30kV의 평형발로 걸었을 때 각 변압기의 1차 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모았어요. 1차가 델타라고 했죠? 1차 Y, 1차가 Y 이렇게.
자, 1차가 Y이고 그 다음에 2차가 자, 델타. 뭐 다양한 형태로 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자, 20대 1이고요. 그리고 이제 표형바가 여기에 자, 표형바 걸렸다. 자, 이렇게 걸었을 때 2차 측의 단자 전압이 자, 여기가 200V였다. 200V. 자, 이럴 때 변압기 1차 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자, 1차 전류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근데 이 전류는 뭐랑 같아요? 자, Y결선이니까 선전류나 상전류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같은 전류죠. 그럼 이제 보세요. 권수비가 지금 얼마? 1분의 20이니까 권수비는 20이죠? 20.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사항. 1차 상전류분의 2차 상전류. 그렇죠? 여기서는 뭐 구해야 돼요? 상전류를 갖다 계산해야 됩니다. 상전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1차 측의 상전류는 권수비 20분의 자, 2차 측의 상전류고 이게 지금 무슨 결선? 자, 델타 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합니다. 델타 결선. 그러면 일단 이제 3상 출력 자, 3상 용량은 자, 누3의 2차니까 자, V2I2 이렇게 쓸게요. 누3의 V2I2. 그럼 얘가 엄밀히 따지면은 선간이고 얘가 선간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뭐 전압이 선이든 상이든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I2L은 어떻게 합니까? 누3의 V2L 200에다가 자, P가 얼마? 30kV. 자, 곱하기 자, 10의 3승이 되겠죠? 요렇게 구하면은 뭐가 나온다? 자, 바로 2차 측의 선전류가 자, 나오게 되죠. 근데 요 선전류는 뭐예요? 누3 곱하기 상전류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요 상전류잖아. 그렇죠? 자, 따라서 상전류는 누3분의 선전류. 그렇죠? 자, 누3분의 2에다가 선전류는 좀 요거니까. 그럼 누3 곱하기 자 200에다가 30 곱하기 10의 3승. 그러면 요 자체가 뭐예요? 3이죠? 3.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은 3분의 30에서 10으로 풀어놨잖아요. 자, 이런 이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자, 그래서 요게 얼마 나오냐? 바로 50A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50이. 그러면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 자, 50을 대입해요.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 바로 2.5A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바로 우리 회로에서 다루는 바로 선전류와 상전류 관계를 결선에 따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이 권수비가 어떻게 된다는 거, 바로 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이제 그것만 잘 아시면 이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69번 보겠습니다. 내용 보면 6600대 210의 단당몇기 세대를 델타 Y로 해서 자, 일상의 18kW 전열기로 전원을 썼어요. 근데 이 놈을 델타로 갔다라고 하면 델타. 그럼 자, 1차 델타 똑같은데 2차가 Y에서 델타로 바뀌었죠. 부하측이. 그렇죠? Y에서 델타로 넘어갔어요. 자, Y에서 자, 델타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전열기의 소비전을 얼마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누300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그러면은 상전압을 갖다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누3분의 1의 자, VL이고 이건 똑같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서는 자, Y에서 델타로 넘어갔으니까 자, 보세요. Y는 누3배인데 자, 델타는 자, 그냥 한 배잖아. 그러면 이거 넘어갔으니까 누3배가 줄은 거죠. 자, 따라서 Y 1타가 하면 자, 기본적으로 자, 전압이 자, 누3분의 1배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자, 우리 소비 전력이라는 것은 이제 저항이 일정할 때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자, 따라서 누3분의 1에 자, 제곱하면은 3분의 1로 이제 소비 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3상 교류 회로에 보면은 이 등가 변화 있었잖아요. Y 델타. 그럼 여기서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소비 전력이 3분의 1배가 된다. 자, 따라서 여기다가 자, 18을 놨다니까 자, 그럼 몇 킬로와트가 자, 6킬로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보겠습니다. 권선비 A 대 1은 단전매기를 델타 Y로 하고 1차 단자가 V1, 그러니까 1차 선간전압이 V1이에요. 1차 전류가 I1. 그럼 2차 단자의 전압 V2하고 2차 전류 I2는 얼마냐? 자, 1차 델타, 2차 Y다. 자, 1차가 델타, 그 다음 2차가 Y다. 자, 그쵸? 델타 Y요. 델타 Y가 되겠고. 그 다음 얘가 A 대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건수비는 A라는 얘기죠. A. 그 다음에 자, 1차 측의 전압이 V1. 자, 그리고 여기의 전류가 I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V2, I2. 자, 그럴 때 V2하고 요거 I2 얼마냐. 자, 그럼 이제 뭐예요? 건수비 딱 나왔다 그러면 뭐 쓰게 뭐? 자, 바로 상전압 V2, V1. 전류는 I1, I2. 요 관계 이거 좀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거. 자, 요래 놓고 이제 V2부터 가요. 자, V2인데 요거 Y결선이에요. 그럼 전륜으로 뭐?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 그럼 선간전압은 누트3의 V2P가 된다. 그쵸? 자, 누트3에다가 V2P입니다. 요 관계 따져야 돼. 요 관계. 그러면 A분의 자, V1P가 되죠? 누트3에다가 A분의 V1P는 1차가 델타예요. 델타는 전압이 똑같습니다. 자, 똑같으니까 이거 V1을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V2 끝나고. 자, 그 다음에 I2가 합니다. I2도 선전류야. 그쵸? 근데 Y결선이네. Y결선이면은, 자, 같죠? 상전류 같습니다. 자, 상전류 같다. A의 I1P, A의 I1P예요. 자, A에다가 1차가 지금 1차 상전류인데 얘가 지금 요거는 뭐예요? I1은 실질적으로 1차 측의 선전류잖아요. 그러면 선전류를 갖다 뭐로 나눠야 돼요? 누트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A 곱하기 누트3분의 I1이다. 이렇게 표현된 걸 찾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V2는 누트3의 A의 V1이고 그 다음에 I2는 A의 누트3의 I1이니까 몇 번? 3번이 되겠죠. 3번. 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자, 바로 이제 델타 Y에서 자, 권수비 관계가 만족하면 항상 중요한 게 뭐를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되냐. 바로 뭐가 같아야 된다? 용량은 같아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용량이 같아야 된다. 자, 용량이 같으려면요. 일단은 요거 곱해요. 자, 곱해주면 V2, I2죠. 그렇죠? 자, 요거 곱해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곱해지죠. 그러면 자, V2, I2는 V1의 I1 관계를 만족하겠네. 자, 요 관계가 뭐예요? 바로 권수비잖아요. 자, 그래 안 그래요? V2, V1은 I1분의 I2니까. 그렇죠? 자, 얘 곱해주면 안 맞죠? 그렇잖아요. 자, 다르잖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그렇죠? 요렇게 한 거, 요렇게 한 거 안 맞죠?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곱한 거하고, 자, 요거 곱한 거하고 계산하면 안 맞죠? 이러면 이제 몇 배가 돼? 3배가 되잖아요. 용량이 달라집니다. 자, 용량이 달라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대략적인 그런 원리만, 건수비에 관한 그런 원리만 아셔도 풀지 않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자, 그런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게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정석어만 공부해갖고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변칙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령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74번입니다. 두 대 변압기로 V결선해요. 3상 변압하는 경우에 변압기 이용률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했어요. 86.6이죠. 자, 두 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설비 용량 두 대잖아요. VPIP. 요거 이용해서 3상 출력을 내는 거예요. 3상 출력을. 자, 그럼 요거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75번 보겠습니다. 델타로 하다가 하나가 고장났어요. V결선할 때 고장 전에 비해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자, 델타 하면 세 대예요. 세 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가 자, V결선 되면은 루트 3 VI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은 루트 3분의 2 되고 요거는 0.577로 자,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됩니다. 자주 나오죠. 자, 76번 볼게요. 용량이 100kV의 동일 정적 단능몇개 4대로 낼 수 있는 3상 최대 용량은 얼마냐? 자, 4대 갖다가 낼 수 있는 용량 얼마냐? 이렇게 뭐 4대 갖다가. 자,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뭐야, 얘가? 자, V 결선이 되는 거죠. VV 결선입니다. 그러니까 두 대 갖다가 자, 요게 100짜리, 요게 100짜리예요. 그러면 두 대 갖다 낼 수 있는 거는 자, 루트 3 곱하기 한 대 거 100.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루트 3 곱하기 한 대 거. 요거 더해 주면 되죠. 더해 주면은 그래서 요거는 자, 200에 루트 3이 나온다. 자, 따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8번이요. 마찬가지 2kV의 단능몇개 세 대를 써서 자, 델타로 급전하고 있는 경우에 한 대가 고장나서 나머지 두 대로 급전을 했다. 나머지 두 대. 그럼 V결선했다는 얘기죠. 자, 이 두 대 변압기는 과거를 20%까지 견딜 수 있다. 자, 그러면 최대 부하는 뭐예요? 루트 3 곱하기 P가 되는데 자, 20%까지 견딜 수 있으니까 자, 1 플러스 0.2가 되죠. 자, 20%를 더 증가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럼 루트 3 곱하기 2에다가 자, 1.2가 되겠죠? 1.2. 그러니까 4.2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죠. 자, 그러면 단원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단원 정리하기인데, 자, 우선 이제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 첫 번째가 뭐냐? 자, 우리는 이제 극성을 갖다 결정함에 있어서 극성, 우리나라 표준은 뭐다? 감극성이 자, 기본 표준이 된다. 그렇죠? 감극성이 기본 표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할 거는 이제 고압 측에 봤을 때, 그렇죠? 고압 측에 봤을 때 오른쪽에 뭐가 있는 거? 자, 대문자 U가 있는 거, 그죠? 대문자 U.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저압측이, 얘는 고압측이고, 자, 요거는 저압측이에요. 저압측일 때.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스몰 V, 얘가 스몰 U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은 요거는 무슨 극성? 감극성. 그렇죠? 감극성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돼 있으면 요거는 뭐다? 가극성이다. 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우리 이제 Y결선과 델타 결선일 때 이거는 매번 이렇게 이제 그 뭐 회로나 또는 뭐 기기나 있는데 해도 자,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관련된 계산 문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Y결선을 따질 때 첫 번째 우리 선전류는 무엇과 같아야 되냐? 상전류와 같아야 된다. 요거. 자, 두 번째 선간전압은요. 선간전압은 루트 3 곱하기 상전압이고, 자, 위상은 30도가 앞선다. 여기 이제 Y.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델타. 자, 델타. 첫 번째 선전류
선전류 같은 경우는 루트 3에 자 바로 상전류가 되죠. 그 다음에 위상은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간전압. 자,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V결선 나왔죠. 자, V결선에서 첫 번째 선전류나 상전류나 같다. 두 번째 선간전압. 자, 이거는 상전압과 같다. 그 다음에 V결선시 자, 3상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누스3 VPIP나 누스3의 VLIL이나 자, 누스3P나 자, 똑같다. 그렇죠? 3상 출력이요. 자, 기본 단위는 보통 KBL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용률. 자, 이용률은 0.86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고장 전에 비해서 출력비는 얼마 나온다? 0.577이 나온다. 자, 이런 것들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이 건수비 관련해서 자, 건수비 관련해 가지고 A는 항상 뭐가 따진다? 상으로 따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으로 따진다. 우리 선과 상을 구분하는 것은 뭐예요? 3상일 때가 구분하죠. 단상은 이제 구분이 없어요. 3상일 때 자, 구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알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기는 힘들지만 주로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챙겨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자, 그렇게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